2003년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초로 1000만 관객 달성한 작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영화 실미도였습니다. 그 영화 덕분에 이 실미도 684 특수부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올해가 그 실미도 사건 벌어진 지 딱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건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유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으로 실미도 사건과 유가족분들을 조사한 안김정애 박사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중권 작가와 김성희 소장관님 인사 나누시고요. 예, 실미도 사건 벌써 50년 전 일이 됐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올해 2021년 8월 23일이 50주기였었고 이제 유가족들과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영화를 통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8월 23일 날 50년 전 그날 유한양행 앞에서 서울특별시 대방동 그 유한양행 앞에서 폭사 사건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슈가 됐었고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한마디로 그 당시에 1.1 사태의 그 대응책으로 박정희 김신주 사건. 예, 김신주 사건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옥 중정부장에게 지시를 해서 대북 응징 조치를 취하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실미도 부대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거창하죠. 중앙유격사령부 684 특공교육대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명칭을 갖고 출범을 합니다. 네, 당시 그 61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중정이 갖는 권한이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사 국내외 모든 정보에 그 총망라를 하는 굉장한 그 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정보기관을 조정, 통제, 창설, 폐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런 그 중정에서 만든 부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제 공군 2325 정보부대가 우리도 하나 그 북파 공작대가 없는데 우리도 하나 만들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철이와 유태원이라는 사람이 합참의 예전 국장 그리고 과장이었던 사람이 각각의 중정 이철이 그다음에 2325 정보부대의 유태원 이 두 사람이 이제 매개가 돼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건 좋은데 국제 정세가 막 요동을 치지요. 그 월남전 그 베트남전이 벌어지고 미국이 그 주로 개입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2전선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막 바뀌어가면서 그 닉슨 독트린, 괌 독트린도 나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 실미도 부대가 68년 4월 달에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684 부대인데 이 부대가 이제 버려지게 되죠. 네. 잊혀지게 되고 중간에 이 책임을 맡았던 조정, 통제, 기획 모든 걸 맡았던 중정이 책임을 방기하고 공군 역시 중정이 책임을 맡지 않고 이걸 방기하는 데서 똑같이 그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버려지는 부대, 잊혀진 부대가 되면서 3년 4개월 동안 그 안에서 모질게 각종 그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더 이상은 여기선 없겠다. 그래서 실미도에서 탈출을 해서 71년 8월 23일 날 중앙청으로 가서 높은 사람들에게 우리 처지를 얘기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게 그날 50년 전인데 결국 그 유한양행 앞에서 자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끝나죠. 네. 예. 그분들이 이제 버려졌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뭐 필요가 없어졌으면 그냥 해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해체가 안 됐죠? 원래 만들어진 거 자체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었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HID나 그러니까 육해 해병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대들이. 그런데 예. 이런 부대들이 있었는데도 공군은 이제 최초 이제 북파 공작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고 제가 쭉 책을 뭐 쓰면서 봤습니다만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봤습니다만 결국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팽팽치기를 하는 당장 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중정부장이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예.
관리가 그리고 윗사람의 그 관심이 멀어지면서 그냥 관료주의적으로 그냥 유지가 된 거군요. 그냥. 예, 그러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해체하려니까 비밀이 새나갈 수가 예. 있고. 그리고 해체를 건의했느냐라는 게 이제 또 주적이었었는데 예. 해체를 건의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미도 영화에서는 심지어는 정말 그 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디 진짜 무인도에다 다시 몰아넣고 총으로 쏴서 죽이자 이런 뭐 제안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제 정말 이 부대가 정말 문제가 있다.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군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는데 그런 제안이 당시 정래혁 국방부 장관 전혀 전달 안 합니다. 중정에다가 창설을 한 이 주체가 만들어야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사라고 공군에서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전달 안 합니다. 중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거는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일단 만들어줬으면 니네가 해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책임을 사실 이제 전가하는 상태죠. 우리나라 군을 보면 사실은 육군 중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방부라고 얘기하죠. 창설 자체가 이제 공군에서 좀 창설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도 이제 너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진상조사하시면서 어떤 예. 이렇게 저도 뭐 육방부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 육군이 과도하게 이제 과대 대표되는 것으로 이제 저도 보여지고요. 예. 이제 공군이 상대적으로 좀 세가 좀 약했죠. 네. 그런데다가 공군은 이제 늘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항공 정보만 우린 전담을 하지 지상은 우린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역으로 뒤집으면 약간 소외가 되고 배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늘 육군이 뭐 참모총장, 합참의장 다 맡았던 거 다 아시겠지만 이런 과대 대표되는 그 육군에 비해서 공군은 상대적으로 좀 저도 좀 애써 있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대를 만들면 사실 군사 조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군인들 사이에서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도대체 성격이 뭡니까? 군부대입니까? 뭡니까?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결론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 정식으로 자기들은 자기 그 군번을 외우고 있어요. 군번을 막 군번을 외우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군적은 없습니다. 군적을 찾아봤더니 일부 페이지가 뜯어져 나간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예.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 군적에 의해서 군수부문 그렇게 나간다며요. 군적이 있으면 그 해당하는 병사의 군수품을 수령을 할 수 있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 담당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군적이 원래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의 31명분의 보급품을 타왔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있었잖아요. 근데 북파공작원 뭐 우리 그 가스통 들고 나왔던 그분들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솔직히 북파라는 거를 인정을 할 수 없죠. 예.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북과의 전쟁을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이제 가려진 비밀의 인간이 됐었어야 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그 사람들의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김신조 게릴라가 남침한 게 68년 1월의 일이고 21일. 예. 그러고 나서 3달 있다가 예, 지금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예. 창단이 됐는데 예. 31명이고요. 예, 31명. 이 사람들 그러면 비밀리에 했는데 어떻게 모집을 했나요? 이분들- 모집이 굉장히 그 진짜 그야말로 비밀리게 됐죠. 그래서 얘기가 이제 처음에 중정하고 공군하고 된 거는 자 빨리 일단 시작해라. 우리가 나중에 공문은 내려보낼게. 그러니까 공문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공문은 3월 7일 날 나오고 그 이전에 이미 2월 달에 스타트를 한 거예요. 자 모집을 해봐라.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모집관들이 공군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정이 아니라. 네. 단지 그 중정을 폐차를 들고 돌아다녀요. 그 당시에 이제 중정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중앙정보부. 예, 중앙정보부의 그 폐차를 들고 다니면서 처음에 그냥 우범지대를 돌아다녀 봅니다. 우범지대. 우범지대. 그래서 몸 신체 건강하고 튼튼하고 왈패 같은 깡패 같은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다가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자꾸 간다. 우리한테 4월 달까지 이걸 마지막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모집하라고 하는데 힘들다라고 얘기니까 중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기수 사형수를 알아봐 주겠다. 그러면서 대전, 부산, 뭐 대구 이런 사형수를 진짜 70명을 합니다. 그게 영화에 나오는 후보자로. 강인찬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2차로 해봤더니 법무부에서 반대를 해요. 우리는 니네가 뭐 북파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 상관없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국민의 시신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법무부에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건 픽션입니다. 사형수와 무기수는 픽션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우범자들은 있습니다. 소매치기,
폭력 전과 이런 사람들을 신분장을 저희가 뒤져보니까 있어요. 몇몇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무기수나 사형수는 아니고 중형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2차까지 실패를 하니까 며칠이 진짜 안 남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이제 막 급히 뒤진 게 파주, 문산, 대전, 옥천 이런 데 가서 그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미군 부대 앞 이런 데를 막 뒤집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이렇게 wal패 같은 친구들, 그다음에 기지촌, 그다음에 미군 부대, 파주 이런 데는 미군 부대하고 첩보 부대가 많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응했을까요? 뭘 보고? 그 조건이 대단했습니다. 한 달에 거의 제시했던 연봉이, 그러니까 제시했던 월급이 지금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보통 사람의 연봉을 한 달치 월급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군 부대 취직시켜 준다. 그 다음에 갔다 오면은 살 집을 마련해 준다. 그 갔다 오면은 북을 말씀하시는 북쪽이, 거죠? 예, 북파. 북파라는 걸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북파라는 것은 공개를 하고 모집을 한 거네요. 그 처음엔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처음엔 얘기를 안 하고. 처음엔 얘기를 안 하고 모아놓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김일성이 목을 따와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목을 따러 왔었다. 121 부대가. 김신조가. 예, 그러니까 우리 684 부대 똑같이 만들어서 31명, 우리도 31명. 똑같은 혐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신탄진 담배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신탄진 담배? 네, 그 당시 신탄진 담배가 제일 최고였나 봐요. 그래서 그 담배를 하나씩 주고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준다. 김일성 목만 따오면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 소위로 임관한다. 별별 장교를 아주 시켜준다. 예, 별별 좋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당시엔 단기전으로 생각했겠네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만 너희들이 훈련을 받고 북에 갔다 오면 성공을 하면 이러이러한 조건들 다 충족시켜준다. 딴 건 몰라도 봉급은 받았나요, 예, 진짜로?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3,200원.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 40만 원 정도를 딱 3개월만 받고 그다음에 안 옵니다. 그 모든 예산이 다 횡령이 된 것으로. 그렇군요. 위에서부터 저희 그래서 조사 결과 지급은 됐는데 중간에서 누가 가져간 거구나. 나쁜 놈들인 거. 거의 월 1억씩의 지금 환산을 하면 1억씩의 그 예산이 월급, 주식비, 부식비로 내려가는데 거의 이 사람들은 먹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월급도 딱 3개월만 받았고요. 예. 그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돼지밥 먹고 개밥을 훔쳐 먹다 맞고. 그리고는 섬에 갇혀서 훈련을 받는 예, 게 되는 거죠. 실미도라는 무의도 3년 4개월 동안 3년 4개월 동안 계속 갇혀 있었던 거죠. 서신왕래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 외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혹행위가 상당했겠군요. 예, 훈련이라는 사람을 명목으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그 4월달, 5월 1일날 이제 청설식을 하고 했는데 예. 2개월 만에 7월 10일날 그해 2명이 무의도 옆에 이제 실미도 바로 옆에 이제 무의도인데 거기가 사역을 나갔다가 예.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되겠어?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봐요, 둘이. 그러면서 야, 그냥 우리 여기 있자. 무의도 그 민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실미도로 귀대를 안 하고. 예. 그랬더니 처음에 이들이 창설식 할 때 했었던 선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모든 사람의 잘못이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진다. 한 사람의 그 잘못은 용서할 수 없다. 그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이런 식의. 살벌하네. 예, 이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무의도 사역 나갔다가 숨어 있었는데 이걸 발견을 하고 데리고 와서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누가요? 공작원들을 이용해서. 공작원들을 너희들이 처단하라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너희 입으로, 너희 손으로. 지시는 위에서 합니다. 네. 뒤에서 김응수 소령이 하고 자 처치해 이렇게 명령만 딱 내리면 이 사람들은 그 천막봉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그게 있었다 그래요. 그걸로 뭐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여서 2명이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대로 묻어뒀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살인 사건이 69년도에 조석구라고 수영 훈련을 하다가 그 사람이 너무 이제 힘에 버거워서 이제 원정 군장을 하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니까 그것도 못 견디냐 버텨라.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못 견디고 이제 익사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 사건이 하나. 군장을 완전 군장을 하고 하고. 물속에 집어넣어. 네, 완전 군장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좀 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수대장님 좀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텨라. 그러고서 뭐 본인 얘기로는 잠깐 돌아섰다 보니까
꼬르륵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유기치사죠.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 내는데 그 사건 이후로 70년에 또 한 사람이 또 죽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예. 소대장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직접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예, 그럼?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경북 의성에. 어허, 예. 그렇군요. 최근에도 제가 그때도 면담을 했고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좀 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이제 실미도 영화를 보면 이제 예. 그렇게 방치되다가 이제 그분들이 탈출해서 예.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가죠. 예, 예. 근데 영화에서 이제 군인으로 나면 안성기 씨가 이제 음, 대원들에게 날 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또 예. 실제와 달랐다고 말씀하시네요. 다릅니다. 어땠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교육대장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기관병들도 그렇고 훈련병들 입에서도 나온 얘기는 뭐 유족들이 아직 살아계셔서 직접 얼굴도 전 뵀는데 악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질. 굉장히 악질이었다. 그다음에 소대장이 예. 예. 그리고 이제 훈련병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관병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훈련병들의 공작원들의 월급을 다 떼어 먹었다 이 얘기. 그다음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먹을 걸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 먹을 거 없다. 니네가 참아라. 그리고 이중장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하고 주부식비가 엄청나게 이제 내려오는데 특별 특수활동비를 나오죠. 내는데. 공작비가 나오는데 지금 요즘 말하면 지금 눈먼 돈이라고 그러죠. 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중정이나 높은 데서 공군 고위 간부들이 감사를 나올 때, 현장을 나올 때는 항상 이중장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날마다 먹는 게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하나씩.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못 먹었어요. 그래서 김순동 씨가 미안한 얘기지만 날 쏘고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새벽 6시에 8월 23일 날 새벽 6시에 정말 앙심을 품은 그리고 총알이 필요했었던 공작원 2명이 숨겨 들어간 망치에 의해서 머리를 등기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성기 씨가 이제 교육대장으로 분해서 나오는 건데 너무 이제 뭐 좋게 그렸어야 너무 미화가 되는. 됐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건 정말 제대로 그려줬어야 되는데 너무 미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 청와대 앞까지 못 가고 예. 이제 19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생포가 됐었죠. 그 4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 재판에 회부가 돼서 회부가 됐죠. 예.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 해 3월 10일 날, 1972년 3월 10일 날. 근데 이제 그 중에 생포가 된 게 지금 5명이에요. 근데 1명이 지금 생사를 모르는 겁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제가 그 뭐 신문에다가 이분 혹시 살아계시면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디테일한 걸 알 수 있으니까 좀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5명이 살아 있었는데 1명이 빠지고 4명이 군법에 의해 회부가 됩니다. 빠졌다고 하는 것은 도망친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건가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시신이 이게 없는 아마 건가요? 취조 중에 아마 사망했을 수도 있지. 예, 뭐 이건 추정이고. 네.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유가족들 DNA 검사 다 했거든요. 예. 근데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제가 벽조에서 유해 발굴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조작, 왜곡, 은폐되는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그 재판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 맞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 안 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가족에게 절대 통지 안 했고, 그다음에 처형도, 그다음에 재판도 모든 게 비공개로 해서 지금 심지어는 제가 갖고 나온 이 재판 기록도 그때까지 이거 비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로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뭐 조사하자마자 이거를 공개로 해서 지금은 이제 일반 공개됐는데 철저하게 나는 이 국가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바로 개인의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걸 엎으려고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아주 전형이었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아니 그럼 이 들어갔던 분들 중에서 그 당시까지 살아남았던 24분까지 해서 3년 몇 개월 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은 그냥 실종이 됐다고 전혀 뭐 예. 어디 군대 간다고 했는데 예. 연락이 끊긴 상태로 있다가 예. 그러다가 실미도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도 입회를 입회를 못하고 못했고 시신도 심지어는 못 찾았고 그러면 이분들 사형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냥 안매장됐습니다. 그 안매장지를 저희 못 찾고 있어요 아직도. 어허.
저는 오리동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럼 과거사 군사 진상 규명위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이 사건이 어떻게 국가란 무엇이었는가 이런 저는 질문을 굉장히 정말 의문이 많이 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시신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도 안매장지를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이어서 어떤 이제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최근에도 뭐 제가 우리동 일대를 다 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232 정보부대가 있었던 계흥산 일대이기 때문에 예. 가장 이제 저는 그쪽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232호 봤고 정보부대는 뭘 하는 곳이길래 항공 정보를 담당했었던 당시 기구예요. 공군 공군 산하에. 정보부대예요. 예. 그런데 이 정보부대가 지금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이제 뭐 그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 이곳이 사형이 집행됐던 곳인가요? 집행되고요. 집행 장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그때 관련자들도 아직 살아계신 분들 살아 있고요. 김준권 씨라고 전직 그 청와대 비서실장 하시던 분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집행관이었어요. 그래서 고등 검찰 부장이어서 저희가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조사는 응하지 않다가 중앙일보나 다른 매체에다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하시는 말씀이 대방동이다.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 페이크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식적으로도. 이건 페이크고 오리동이 확실한 게 그분 입으로도 이 시신이 어디로 가냐라고 그 집행 현장에 있었던 다른 병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가 알아서 오리동에서 처리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예. 문서로 남아 있어요. 유가족들은 무슨 말씀들을 하세요? 유가족들은 지금 막 특히 그 시신을 못 찾는 유가족들은 죽겠다 그러시죠. 그러시군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가 그러니까 있냐고. 국가 배상은 이거 이루어졌나요? 못합니다. 왜 못하죠? 이게 너무나 명백한 국가폭력인데. 시신을 찾아달라는 그것도 패소했고요. 시신이 어딨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시신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시신이 없는데 국가가 어떻게 찾아. 대법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네.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실미도의 아이 희만들이라는 책을 네. 내셨는데 책 제목에 아이 희만들로 붙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스스로 이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책에 굉장히 여러 사람 얘기를 제가 직접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만 다 썼는데 예. 아이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사람 안 죽였고. 유태인 나는- 학살의 그 독일. 예, 유태인 학살의 이제 시키는 대로 총책임자, 했고. 추정 해결책을 현장에서 집행한 사람인데 나는 잘못 없다. 시키는 대로 했다. 명령대로 했다. 난 한 사람도 안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웃에 정말 흔한 아저씨나 오빠나 뭐 삼촌이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할아버지 악의 이런 모습. 평범함이라고 예, 하지, 이런 악의 거. 평범성. 그거 얘기를 이제 한나 아렌트가 하면서 생각하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뉴른베르크 그것도 나왔지만 아무리 내가 생각이 없더라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내가 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나도 살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말단까지 다 썼습니다. 제가 최고 그 뭐 박정희, 김영옥, 뭐 이철이 얘기 다 쓰다가 저는 밑에 사람들도 한 번씩은 더 생각을 해봐야 좋을 것 같다. 말단들, 보급관, 뭐 하사, 중사, 상사 이런 사람들 얘기도 다 썼습니다. 예. 그냥 그래서 좀- 우리 박사님께서 책 서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비양심적인 당대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네, 그런 마음이 그냥 반영되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좀 충분하지 않네요. 이제 끝으로 지금 정부나 네. 국방부에게 좀 호소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시신을 진짜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매장지를 이 밝히지 않는다는 건 저는 아직도 국가범죄가 계속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 유족들과 제가 같이 쓴 게 이거는 진짜 국가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계속 국방부에는 특별수사단 좀 설치를 해달라. 이 얘기도 굉장히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진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인데 이분들의 시신을 안 돌려주고 물론 뭐 다 그 재판 과정이 물론 다 불법이었고 통보도 하나도 안 해준 그 상태였는데 어쨌든 시신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들이 지금 막 70, 80 이러세요. 예. 그럼 유족들이 예, 80 80 되신 분은 나도 알겠습니다. 이제 금방 갈 거다. 근데 오빠의 시신만 한번 내가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말씀이 큰 울림이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신미도의 아이히만들의 저자이시죠. 안김정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